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43화 모빌리티로서의 한류. 1990년대부터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한류라고 부릅니다. 주로 할리우드 영화를 즐기며 자란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한류 현상이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류는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대중문화의 전 세계적 헤게모니에 분명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한류 현상에 대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다양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았지만 여기에서는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한류 혹은 코리안 웨이브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흐름, 즉 모빌리티를 뜻하는 것이니까요. 한류보다 앞서 1980년대의 홍콩 영화나 1990년대의 일본 애니메이션 등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콩의 대중문화는 거대한 중화 문화권 시장을 배경으로 성장하였고 일본의 대중문화는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국내 시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도 작고 경제적 위상도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 갑자기 대두되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렇다면 왜 1990년대에 한류라는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학자들은 이를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진단합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사람이나 사물뿐 아니라 정보, 이미지, 사상 등의 초극적 모빌리티도 활발해집니다. 또 실제로 국경을 넘어가는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문화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문화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이국적 취향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국적 모빌리티가 고도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문화가 서로 섞이는 현상은 한류가 널리 퍼지는 데 있어 좋은 토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과 인터넷은 한류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제1의 디지털 국가에 속한다는 점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수용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료와 같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볼 수도 있고 빨리 보거나 뛰어넘어가며 볼 수도 있고 반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장면을 스크린 캡처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포토샵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자막을 붙이거나 다른 대사, 편집, 음악을 덧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믹스의 산물들은 다시 인터넷 공간에 방출되어 제2의 콘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은 특히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하루 만에 국제적인 스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은 이처럼 소극적 수용자를 적극적 수용자로 바꾸고 나아가 2차 콘텐츠를 생산하는 프로슈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로슈머는 프로듀서, 즉 생산자이자 컨슈머, 즉 소비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모빌리티 시대의 세계화와 디지털 및 인터넷의 발전이 한류의 성장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류가 널리 확산되고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류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한류가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대중문화의 헤게모니에 분명한 균열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류 스스로가 이런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또 하나의 문화 제국주의를 추구한다면 세계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고모빌리티 시대의 문화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 것을 내보내기만 하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